진부한 직업 정보가 아닌 생생한 현직자들의 목소리가 담긴 직업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한잡 합시다. 한잡 합시다. 오랜만에 술 먹네요, 진짜. 너무 좋아. 네, 진짜 너무. 요즘에 사실 좀 숨 막혔었거든. 저도. 그러니까 홈그라운드 온 느낌이에요, 진짜. 네. 진짜 댓글에도 수십 번 요청이 들어왔어요. 호텔리어. 호텔리어. 엄청 많이 호텔리어라고 하셨는데, 근데 때마침 오늘 이 자리에는 호텔리어가 두 분. 아니야. 안 보이는 곳에 한 명도. 아, 세 명. 네. 전직과 현직이 만나네. 오늘 좀 기대가 많이 되는 인터뷰인데. 오늘 형님 간단하게 좀 본인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스타즈 호텔 독산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 7년차 호텔리어 김선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전에는 롯데, 그다음에 켄싱턴, 그리고 지금 스타즈에 있고, 그리고 이 자리에 사실 한 분 더 계시거든.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현재는 지금은 기업 사내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전에는 전직으로는 호텔리어였던, 저는 경력이 얼마 안 돼요. 2년 차였던 호텔리어 김선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 선빈이는 그리고 인터컨티넨탈. 네, 인터컨티넨탈. 그리고 지금 안 나오고 있지만 열심히 촬영을 하고 있는 우리 에디터 리가 신라 출신이었고. 그죠. 오늘 사실 호텔리어에서 굳이 선빈이와 에디터 리까지 사실 소화를 한 이유가 있어. 지금 맡고 있는 쪽이 프론트를 맡고 있고, 그리고 비니가 F&B 쪽. 네. 그래서 호텔 안에서도 여러 개가 나뉘니까 오늘 그런 걸 좀 두루두루 전부 다 좀 다루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전현직 다 모시고 진행을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호텔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그냥 좀 가볍게 시작해볼게요. 모텔이랑 호텔이랑 차이가 뭐예요? 모텔이라고 하면 가장 기본적인 숙박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냥 말 그대로 잠만 자고 이렇게 가는 게 좀 모텔에 그런 게 있고, 그리고 모텔은 또 대실이라는 서비스, 뭐 전문 용어로 이제 데이 유즈라는 이제 말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 데이 유즈 서비스라는 게 있으니까요. 근데 반면에 호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변 시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F&B 업장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피트니스 센터, 아니면은 뭐 뱅켓, 이제 연회장, 그런 것들이 다 준비가 완벽하게 다 되어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호텔에서 또 하나 궁금했던 거는 5성 호텔, 4성 호텔 이런 게 있잖아. 그 등급은 도대체 누가 왜 어떻게 먹이는 건지. 별 기준이 이제 3년에 한 번씩 이제 받아야 돼요. 호텔이 무조건 한 번 이제 5성급 호텔에 받았다, 4성급 호텔에 받았다,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갱신을 해야 됩니다. 중간중간 계속 체크를 하는구나. 그 서비스가 맞는지, 그리고 그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많이 평가를 하게 되고, 이제 1성 같은 경우에는 가장 간단하게는 그냥 모텔과 같이 이렇게 숙박, 이제 2성 정도 되면은 간단한 비즈니스 업무 정도 볼 수 있는 그런 수준의 2성급으로 보고 있고, 이제 3성급부터는 레스토랑이 1개 이상은 갖춰져 있어야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서비스 부분에서도 이제 더 좀 올라가는 그런 퀄리티가 있고, 그리고 4성 같은 경우에는 레스토랑 2개가 일단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고, 거기다가 이제 룸 서비스도 12시간 이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영어 응대 서비스나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보시기도 하시고, 아니면은 뭐 GRO라고 해서 게스트 릴레이티드 오피서 해가지고 VIP 서비스나 그런 부분에서도 좀 더 체크를 하시게 되시고, 뭐 5성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더 총괄적으로 다 묶은 후에 그 다음에 더 추가적으로 이제 뭐 VIP 서비스를 넘어서 이제 시설적인 부분에 뭐 피트니스 센터나 뭐 수영장이나 스파나 그런 부분이 더 잘 갖춰져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도 보시고. 이제 호텔리어에 본격적으로 그래,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자.
근데 사실은 호텔을 방문하면은 정말 다양한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네네. 이런 분들이 좀 크게 나누자면 어떻게 좀 분류를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접객을 하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크게 저는 세 가지로 나누고 싶어요. 제가 맡고 있는 현재 프런트, 객실팀이라고 보통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선비님께서 하신 F&B 팀, 이제 연회장, 뱅켓팀. 그렇게 이제 고객을 맞이하는 부서는 그렇게 총 세 가지가 있고, 근데 그 외에 이제 뒤에서 일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면은 지금 호텔리어를 굳이 나누자면 물론 뒤에 행정 보시고 하는 분들도 많지만 우리는 좀 눈에 보시는 분들 위주로 좀 많이 생각하니까 네. 어떻게 보면 프론트하고 네. F&B, 식음료라고 하는 거지. 그쵸. 그리고 뱅퀴, 네네. 연애 쪽 이렇게 해서 세 분류로 나뉘시는 거니까 네. 그러면 오늘은 그 세 파트에 대해서 좀 나눠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부터 한번 질문을 해보자고. 이제는 좀 이게 아무래도 호텔리어 쪽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이분들을 위해서 좀 팁을 드리자면은 혹시 우대하는 학과나 뭐 관련 학과에 대해서는 어떤 게 있는지. 일단 기본적으로 아시는 거겠지만 이제 호텔 경영과 호텔과들이 많기 때문에 호텔과 친구들을 주로 많이 뽑는 게 있긴 하지만, 근데 그 외에 좀 우대하는 뭐 이제 과라고 하면은 이제 어문학과를 참 선호를 많이 합니다. 어문학과? 네. 왜? 어학 능력이 출중한 친구들이 많이 필요로 해요.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뭐 영어과 출신이고 호텔과 출신이 아니에요. 제가 영어과 출신이고, 예를 들면 뭐 이제 중국어나 일본어에 정말 능통한 친구들이 정말 필요로 하거든요. 호텔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이제 영어가 실제로 응대를 하다 보면은 이제 영어가 응대가 안 되는 고객님들도 많으세요. 중국 분들이나 뭐 일본 분들이나 특히나 이제 뭐 그런 분들은 많이 오시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영어를 못 하실 때, 그럴 때는 상당히 고객님이 필요하신 서비스를 제공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어문학과 친구들을 많이 좀 선호하는 편도 있고요. 꼭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선호하는 과가 있다고 하면은 호텔과나 아니면 어문학과, 그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관광과도 있어요. 관광과. 네. 제가 관광과 출신이거든요. 네가 관광과였어? 네, 관광과. 그러면은 그쪽에서는 뭔가 배우는 게 더 많아? 이쪽에서는 호텔만 파는 게 아니라 관광이라고 하면 호텔도 포함이 되고 뭐 항공사도 포함이 되고 카지노도 되고. 카지노도 되고 근데 여행사도 있고 리조트도 있고 정말 다양한 분야를 배우고 전반적인 관광학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이제 아예 그쪽 업이 아닌 사람이니까 내가 그냥 질문을 해보자면, 호텔 경영에 나와서 물론 그런 실습을 하고 서비스를 배우고 이런 것들이 당연히 나중에 호텔리어가 되는데 도움은 당연히 되겠지만 꼭 필요해? 거기를 안 나와서 내가 좀 많이 불리했다, 힘들었다 이런 느낌도 있어? 다른 과를 전공했을 때? 제가 느꼈을 때에는 그렇게 큰 차이를 느끼진 못했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물론 그 친구들이 뭔가 전문적인 지식이나 그런 부분에서 많이 배웠겠지만 이 호텔마다 그 환경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좀 냉정하게 말하면은 좀 실무적인 부분에서는 좀 부족함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그 친구는 이렇게 배웠었는데 막상 현장에서 와보면은 다른 게 많대요. 네. 맞아요. 아무래도 대학교에서 배웠던 그런 거를 생각하다가 막상 실무로 와보니 이건 너무 다른데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상당히 많았었고, 저한테 그런 부분에 어려움을 말했던 친구들도 여럿 있었기 때문에 큰 메리트적인 부분에서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론적으로 거기 안에서 배우다 보면은 뭐 지배인님이 하는 일, 뭐 캡틴님들이 하는 일 이런 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배우는데 내가 지금 학생인데 이거를 체감하는 부분이 전혀 없고 직접 이 나이 때 가서 빨리 실천하는 게 낫겠다라는 맞아요. 생각으로 인터넷했었거든요. 맞아. 근데 현장에서 배우는 것을 따라갈 수 있는 곳은 없는 것 같아. 아무리 잘 짜여진 커리큘럼 안에서 배워도 현장 가면 다 막막하고 다 새로 배우는 느낌이지. 맞아요. 그쪽 전공을 하지 않고 그쪽을 배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호텔리어가 되기 위해서 내가 따로 좀 특별히 준비해야 되거나 필요한 것들이 있을 것 같아. 사실은 서비스업의 참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이력서상으로는 사실은 다 똑같아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이게 뭔가 특장점이 사실은 없잖아요. 서비스라는 그게 좀 무형의 것이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그 사람을
일을 시켜볼 수도 없고 뭔가 구별되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뭔가 구별되는 것 중에 하나라고 하면은 첫 번째로 하면 자격증, 뭐 F&B로 갈 거라면 바리스타 자격증이나 소믈리에 자격증이 있는 것도 너무 좋겠죠. 뭐 그런 것도 있거나 아니면은 뭐 객실팀으로 간다고 하면은 어학 점수, 뭐 HSK나 토익이나 아니면은 뭐 JPTL이나 뭐 그런 부분에서도 좀 갖춰지고 이렇게 간다고 하면은 프론트 쪽은 기본적으로 영어 하나만 가지고도 안 되는 지금 얘기 들어보면 아무래도 조금 준비가 되시는 분들도 계세요. 심지어 지금 같이 일하시는 분 중에서는 쿼트로링구얼 4개국어. 와우, 일단은 프론트 그러면 언어는 기본적으로 한두 개는 기본적으로 하고 오면은 조금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유리하다. 네. 그러면 F&B 쪽은? F&B 쪽 같은 경우에는 이것보다 프론트 쪽보다는 좀 낫죠. 네. 그럼 우리가 지금 약간 이제 호텔리어 준비 과정 쪽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러면은 약간 내가 어디로 갈지 좀 정하는 것도 중요하겠다. 난 프론트 쪽으로 갈래 하면 어학 쪽을 좀 많이 파는 게 좋고. 맞아요. 나는 그럼 FM 쪽으로 갈래 그러면은 약간 다른 쪽으로 좀 식음료 관련된 자격증을 좀 따놓는 것도 좋고. 저희끼리는 좀 그런 말 많이 해요. 모든 컴플레인의 쓰레기통, 모든 컴플레인의 집합소. 어쨌든 거기에서 뭔가 처리를 해내서 여기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진짜 그렇네. 네, 그러다 보니. 그럼 우리 취업 과정 한번 가보자. 그럼 취업 과정 관련해가지고 이제 좀 차근차근 물어볼 텐데 채용 정보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얻나요? 사람인 뭐 인크루트, 잡코리아 뭐 이런 데서도 쉽게 볼 수 있고 카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뭐 취준사나 그런 데에서도 충분히 그런 정보 같은 거를 많이 얻으실 수가 있거든요. 채용 과정은 일반적인 회사와 비슷하게 뭐 그냥 똑같이 그냥 뭐 서류 그리고 뭐 인적성 보고 아니 뭐 면접 보고 인적성 보고 이런 식으로 네네네. 똑같이. 네. 그럼 혹시 뭐 프론트 쪽에 좀 독특하게 프론트 가는 사람들은 이 질문은 꼭 하는 것 같다. 이거 좀 준비했으면 좋겠다. 돌발 상황에 대한 질문을 항상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어떤 거? 뭐 예를 들면 정전이 발생이 됐다는 거 아니면은 뭐 누수가 발생이 돼가지고 천장에 물이 뚝뚝뚝뚝 떨어진다던가 혹은 예를 들면은 고객님이 신문을 주스러 나체로 나왔는데 문이 잠겼더라든지. 그런 경우는 좀 있잖아. 시도 많이 하거든. 문 확 열어놓고 그 왔다가 닫히는 순간에 뛰어가서 내가 잡아올 것이냐 아니면 바람짝 들이밀고 있을 것이냐 막 되게 고민하거든 엄청. 효과적으로 응대를 잘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거를 많이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무언가 돌발 상황에서 최대한 좀 잘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시뮬레이션을 해야겠네. 네. 그리고 또 하나 보는 거는 외모나 신체 조건은 아무래도 좀 가점이 되는 요소이기도 한 것 같아요. 맞아요. 외모나 그건 어쩔 수가 없는 아, 외모는 본다? 그러니까 이목구비가 뚜렷한 게 아니라 인상을 얼마나 좀 따뜻하게 줄 수 있느냐. 그쵸. 우리 보면 알잖아요. 괜히 보면 알잖아요. 되게 따뜻하잖아. 외모를 본다. 그죠. 그런 이제 나는 두 사람을 볼 때 더 느끼는 건 목소리도 많이 보는 것 같다. 둘 다 목소리가 되게 좋잖아. 키도 조금 보는 것 같고. 네. 다들 그렇네. 180이 넘잖아. 네, 그죠. 그러니까 그렇구나. 옛날에는 막 그런 것도 있었어요. 옛날에는 막 키 큰 직원들을 안 뽑으려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프런트나 벨보이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되게 좀 작으신 분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 키 크신 분들을 채용을 하게 되면은 고객님한테 이렇게 내려다보게 되니까. 맞아. 네. 그래가지고 저도 야 너는 프런트는 못 가겠다 야 뭐 이런 말들도 솔직히 많이 들었었거든요. 선배들이나 이제 위에 상사분들한테. 왜냐면 너무 크니까. 그래가지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그래도 조금 많이 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그냥 키 큰 직원들이 조금 득세하는 부분들도 있고. 근데 저도 성공했으니까 많으신 분들도 성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이때는 좀 약간 문턱이 낮았어. 그러니까 다수를 상대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맨투맨으로. 네. 그분들도 얘 빨리 갔으면 좋겠다 할 때 그런 모직이 있었구나. 난감하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좀 전반적인 면접이나 뭐 채용 과정 좀 살펴보았는데 합격을 하고 나서 혹시 교육 과정이 따로 있나요? 호텔 내에서? 있긴 한데 뭐 하루 이틀 정도의 좀 오리엔테이션 같은 그런 날 OJT 같은 거는 있긴 한데 근데 그것도 뭐 이렇게 간소하게
아니면 매뉴얼을 보면서 이렇게 많이 진행이 되는 거라 별도의 교육 과정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빈약한 부분이 있고, 다만 이제 그 실습 과정이라는 게 이제 또 수습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 바로가 아니라 수습이 있어? 보통 한 3개월간의 그런 수습 기간이 좀 있긴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 괜찮나? 안 괜찮나? 그런 거를 좀 판단을 하고서 좀 채용에 있어서도 정말 좀 안 되겠다 싶으면은 불합격을 시킬 수도 있죠. 아, 그럼 일단 3개월 수습을 하고 나서 정규직이 될지 말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보통 2년 계약직들이 많을 거예요. 아. 보통 2년 계약직들이 많거나 아니면은 뭐 정규직으로 해준다고 하면은 뭐 땡큐고요. 그럼 그거 끝나고서 정규직으로 전환될 확률이 좀 높아? 그게 호텔마다 좀 다르긴 달라요. 아, 근데 여기 웬만한 호텔은 지금 다 모여있거든. 비교해보자. 우리 비교해보자. 자, 그러면은 일단 롯데부터 한번 들어보자. 롯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저도 이제 봤을 때 2번 시험 과정이 있었어요. 첫 번째 떨어지고서 두 번째 떨어지면 완벽하게 탈락이기 때문에 아예 이제 계약 불가 상태가 되는 거죠. 전환율 같은 경우에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높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 물론 지금 여기는 다 롯데도 몇 년 전이니까 네. 지금하고는 조금 다를 수는 있는 거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인터로 가보자. 인터컨티넨탈. 자, 인터 같은 경우에는 인턴이라고 해서 계약직을 2년을 합니다. 근데 2년을 다 못 채우고 나가는 분들이 좀 많아요, 사실. 예. 그래가지고 2년 다 채우고 이제 1년마다 시험을 왔어요. 네, 맞아요. 시험을 보고 나서 이 시험을 좀 잘 봤다 하면은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주는데 지금 어떨지 모르겠지만 전환율은 그렇게 높진 않았다. 네. 여기도 높진 않다. 자, 그러면 저기 옛날에 강산이 한번 바뀔 정도로 옛날에 신라에서 계셨던 분. 거의 호텔은 다 비슷한 것 같고 전환율이 높진 않은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나의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그 평가가 약간 그 업장의 지배인님이 보통 결정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지배인님이 얘를 어떻게 보고 있고 내가 아무리 선배들한테 이쁨을 받고 있어도 지배인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이거는 뭐 오프 더 레코드가 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밀어주는 친구가 있고 그렇지 않은 친구가 좀 있거든. 그래서 그렇게 하는 애들이 좀 뭐 잘 보이고 잘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동료들한테는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 그럼 전반적으로 내가 듣기에는 정규직이 많지 않네? 그러면 호텔에서 100명이 일하면 계약직이나 인턴 비중이 얼마 정도나 될 것 같아? 적어도 절반 이상은 될걸요? 근데 요즘에 전반적으로 우리 요즘에 인터뷰 하다 보면 다 그렇다. 겉보기에 되게 멋있어 보였고 좋아 보였고 막 이런 직업들이 딱 정규직으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는 것 같아서. 맞아요. 그럼 이제 현 업무로 한번 좀 넘어가죠. 본격적으로 네. 이제 현 업무 딱 들어가보자. 네.